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하이노스 뉴스가 보도한 걸 보면요, 러시아가 2030년까지 LNG 수출을 연간 1억 톤까지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저 대단해 보입니다. 저렇게 되면은 고가의 쉐빙 LNGC 신규 수요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할지 말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게 한국 조선에 미칠 영향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중공업 신용잔고 공매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3월 들어서 많이 감소하고 있죠.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숙제를 2개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다 푼다 하더라도 선결 조건이 꼭 있다는 겁니다. 2가지 숙제라는 것은 일단 LNG를 만들어야 하고요. 2번째는 고객한테 배달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 능력, 배달 능력, 요게 과제가 되고요. 요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생산 능력, 배달 능력 요 키우기 전에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고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LNG 고객은 유럽과 아시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런데 유럽은 어렵겠죠. 남는 것은 아시아뿐입니다. 중공, 일본, 한국, 동남아 각국 이런 데입니다. 멀리 가면 인도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러시아는 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 2가지를 지금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유화 조치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국내 기술 총동원한다는 겁니다. 이 자유화 조치라는 것은 내용이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유화 조치 해놔놓고는 아크틱 LNG 있잖아요. 야말반도에서 노바텍이 하고 있는 아크틱 LNG 수출에 대해서 무슨 자유화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통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끈끈이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허가를 기업의 자율로 자율폭을 넓혀서 해서 LNG 생산 판매가 원활하게 하도록 이렇게 촉진하겠다, 이런 취지를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 내용은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유화가 뭘 의미하는지. 2번째로는 지금 LNG 생산 과정에서 서방 기술과 돈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다 떠났죠. 전쟁 직후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공백을 러시아 국내 기술 총동원하면은 한 80%가량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계산한 것 같고요. 그러면 남은 20%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아마 중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만 됩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저 프로젝트에 협조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러시아의 LNG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 대략 연간 3,300만 톤이고요. 그리고 지금 확장 공사 중인 게 있습니다. 아크틱 LNG2 프로젝트. 쟤네들이 노바텍이 얼마 전에 선언했죠. 우리 계획대로 한다, 이렇게 영상 여러 번 제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스트 루가 지역도 프로젝트가 있고요. 요게 이제 완공이 되면은, 가정법이죠. 이게 완공이 된다면 6,600만 톤까지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요걸 이제 더 확장해서 2030년까지 1억 톤까지 LNG 생산하겠다, 이런 겁니다. LNG 생산한다는 것은 그거 전부 다 팔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 팔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쉐빙 LNGC, 쉐빙 기능이 있는 LNGC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결국 러시아 재정의 대략 한 40% 이상, 이게 전쟁 전 숫자죠. 재정의 대략 한 40% 이상을 오일 팔고 가스 팔아서 지금까지 조달을 했는데, 지금 서방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오일 제재 받고 있고요. 파이프 가스 그대로 타격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파이프 가스, 파이프로 보내는 그 가스, 푸틴이 원하는 대로 지금 흐르지를 못하고 있으면 스톱되어 버렸습니다. 예, 푸틴이 그렇게 심심하면 가스 잠근다, 우리 가스 잠궈 본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 협박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는 흐르지를 않습니다. 예?
노드 스트림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고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령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월 수입 100을 벌어 와서 이제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입이 한 70% 줄어들어 버리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는 거죠. 국가적 재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죽자 사자 월 수입 100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발전하려면, 성장하려면 100 이상으로 계속 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일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불법 환적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결국 틀어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불법 환적 부분도 이전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가스가 막혔으니까 그러면 그걸 LNG로 바꾸어서 아시아에 팔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팔 수 있는 거는 오일하고 가스뿐이라고요. 예? 죽자 사자 이걸 팔아야만 합니다. 예. 그래야지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LNG 생산 판매에 지금 목줄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방이 조용히 보고 있다가 러시아가 LNG 분야 투자 왕창 늘린 이후에, 즉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 상황이 된 이후에 러시아 LNG 안 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아주 러시아가 참 외통수 두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러시아도 돈이 없어서 죽는 건지, 예? 그래서 중공은 반도체 굶어 죽고 러시아는 돈 굶어 죽는 것인지 아주 흥미로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로 지금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북동항로 연중 무휴 항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쉐빙선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아크티카급 신형 원자력 추진 쉐빙선 3척을 이미 진수를 했다는 것이고요. 10년 이내에 4척이 더 추가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건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쉐빙 전용선입니다. 이걸로 물건 배달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LNG를 배달하려면은 LNG 화물 선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쉐빙 전용선입니다. 얼음만 깬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원자력 추진 쉐빙선 운영하는 회사가 아톰플로트 아닙니까? 러시아의 아톰플로트. 여기 이제 기존에 또 2척의 구형 원자력 추진선이 있었는데, 그 선박 이름이 타이미르, 그 다음에 바이가흐 이렇게 2척이 있었는데, 원래는 요거 수명 한번 연장해서 27년, 28년 순차 퇴역 예정이었는데, 요걸 더 연장을 해서 31년, 32년까지 계속 운영한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산수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산수를 해보니까 북동 항로의 해상 물동량이 24년까지 8천만 톤까지 늘고 2030년까지 1억 5천만 톤까지 폭증할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 1억 5천만 톤은 그러니까 LNG, 그다음에 오일, 그다음에 벌크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동항로 쪽이 엄청 늘어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형 원자력 추진 쉐빙선 저거 수명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의 저 계획이 우리 한국 조선업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저 계획 러시아의 저 꿈 서방 협조 없이는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도 러시아하고 신규 계약은 저는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우리는 지금 서방과 함께 기본적으로 제재에 동참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계약은 거절해야 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조선이 지금 기존 계약 있는 게 있잖아요. 남은 거. 그거는 전쟁 이전에, 서방의 제재 이전에 수주받은 것이니까 그 계약만 이행을 하고 더 이상 신규 계약은 거절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손해 아니죠. 러시아를 버리고 러시아 대체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대체 시장을 한국이 장악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겁니다. 예? 어차피 글로벌 LNG 수요 공급은 러시아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예? 총 LNG 수요, 총 LNG 공급, 총 LNG 수요에 맞추어서 총 LNG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총 LNG 공급하는 그 과정에서 드릴십, FLNG, LNGC 밸류 체인을 한국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대체하는 시장을 우리가 장악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없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하여튼 한국은 글로벌 전체 LNG 산업 장악하기 위해서 서방과 협조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 항로 해상 물동량 증가하는 건 요거는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결국 북극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수에즈 운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저기 지금 최근 10년간 해상 물동량 증가 성장세가 연간 2자릿수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네, 엄청난 겁니다. 2009년부터 18년 사이에 바렌츠해, 그다음에 노르웨이해, 요 지역, 여기 해상 운송량이 증가량이 지금 4배라는 겁니다. 4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지나는 것은 저기 북동항로 통과해서 북동항로 지나서 북동항로가 북극항로 중에서 러시아 해안으로 가는 게 북동항로 아닙니까? 북동항로 지나서 유럽으로 가려면 반드시 바렌츠해, 노르웨이해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에는 노르웨이 쪽 운송량뿐만 아니라 바로 북극항로 운송량 늘어난 것도 저 4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쉐빙선 수요 급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북동항로 지나려면 쉐빙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현재 쉐빙선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아크7이 최고 성능이고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거 대략 한 아크4급 이상의 쉐빙선박 지금 50척 이상이 건조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50척 중에는 아크7급으로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조선한테 발주한 그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저기. 예. 그러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로서는 전쟁 이전에 수주받은 그것만 만들어주고, 예. 그것도 만약에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GTT가 지금 제재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건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러시아가 취소하면 우리는 땡큐 이렇게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동항로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수에즈 운하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건 좀 의미가 있고 다 좋은데 이것도 결국 러시아가 서방과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는 서방과 화해하기 전에는 러시아가 계획하는 거 모조리 막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안 둘 것 같습니다. 즉 러시아의 꿈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깨버린다는 거죠. 꿈은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해야 되고요. 화해하려면은 우크라이나한테 사죄하고 부수고 죽인 거 배상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크림반도에서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 매매 관련 주목되는 데이터 우선 여기서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신용잔고가 급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프 보시죠. 공매도 잔고와 신용잔고를 상장 주식수에 대한 비율로 전환을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장 주식수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가 같은 차원이지 않습니까? 디멘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비율 고점을 보면은 20년 12월에 최근 그래프 영역에서만 보면은 20년 12월에 한 1.838%까지 이렇게 신용잔고 비율이 가장 높았었고요. 그 후에 계속 감소했죠. 신용잔고. 왜냐하면 주가가 비실비실했으니까 그 점에는. 그래서 21년 12월에 1.082% 이렇게 떨어지고 그 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22년에. 그래서 1% 밑에서 감소 추세 쭉 이어졌었죠. 저점이 1월 11일입니다. 23년 1월 11일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잔고 거의 안 했죠. 신용거래를. 그러다가 최근 주가 많이 좀 급락하는 이 과정에서 신용잔고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꽤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용잔고가. 그래서 13일 기준 신용잔고 비율이 1.018%다 이런 뜻입니다. 저 그림의 뜻은. 그래서 1년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1%대 신용잔고 사용 돌파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공매도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율 고점은 2017년에 5.49%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주식수가 지금보다는 적었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비율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동안 주식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은 22년 8월 0.48%까지 줄었고요. 최근에는 2월 2일 날 그러니까 0.78%까지 줄었다가 2월 3일 이후 계속 증가했습니다. 3월 9일 기준 1.3%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 공매도 잔고 비율이 과거에 비교해서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은 기간 외국인 지분율도 감소를 했는데 요건 그냥 사진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주들이 대부분 최근에 외국인 지분 동반 감소를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블록딜 여파로 숫자상 올라가 있는데 그건 좀 예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매도하고 신용잔고 요게 두 개 지금 맞짱 뜨는 거 아닙니까? 요거 살펴보면은 신용잔고도 롤오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 롤오버를 활용하면은 사실상 이것도 무제한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롤오버 해버리면은. 예, 그래서 신용거래와 공매도가 지금 한판 뜨는 거 아니냐. 예? 요거 좀 주목이 된다. 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외국인 팔고 개인과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패턴인데 외국인은 지금 저 매도하는 저 세력은 이익 남기는 거 없겠죠, 저거?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이 잘한 거 아닌가? 예, 개인과 금융투자가 지금 잘하는 거 아닌가? 예, 비쌀 때 팔아서 쌀 때 매수하는 거니까 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렇고 그래서 조선주 전체 외국인 지분율 변동하는 거하고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 변동 요거는 주말경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분석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